드디어 개봉하는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 우리들의 다정한 이웃 스파이더맨이 길고 긴 시간을 넘어서 12월 15일 극장가로 찾아옵니다. 시니스터 6의 존재부터 3스파의 출연 여부, 누가 죽네, 마네 등등 수많은 루머와 유출로 그간 관객들을 애타게 했는데요. 이제 스파이더맨도 개봉하겠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무비톡은 샘스파, 어스파, 톰스파의 비하인드와 별별별 톡인데요. 알고 있어도 재밌고 이제 알았어도 재밌는 별별 TMI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샘스파라고 불리는 샘 레이미 감독의 스파이더맨 트릴로지입니다. 2002년 5월에 개봉한 스파이더맨 1은 총 1억 3,900만 달러의 제작비가 투입되었고 개봉 첫 주에 1억 1천만 달러의 수입을 거두며 강렬한 포문을 열었습니다. 월드와이드 수입으로는 8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해 당시 스파이더맨 시리즈 인기를 실감하게 했는데요. 2007년 5월에 개봉한 스파이더맨 3는 무려 총 2억 5,800만 달러의 제작비와 총 수입 8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019년 7월에 개봉한 스파이더맨 시리즈 중 가장 최근작인 스파이더맨 파프롬의 제작비가 1억 6천만 달러이니 샘스파 3편에 퍼부은 애정도가 남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토비 맥과이어의 스파이더맨은 찌질하면서 찐따미가 있지만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슬로건과 함께 소심함 속에 용기를 갖춘 히어로를 보여주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스파이더맨의 제잘제잘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보다 진중한 매력이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그리고 댄스 본능까지. 스파이더맨 트릴로지 시리즈의 비하인드입니다. 처음 스파이더맨 시리즈가 나오기 전에는 아바타, 타이타닉의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연출할 예정이었으나 판권 문제가 오래 이어지자 하차하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스파이더맨의 열렬한 팬이었던 샘 레이미 감독이 직접 소니 픽처스와 스탠 리를 찾아가 내가 하겠어요! 끈질긴 설득 끝에 메가폰을 들게 되었죠. 주인공 후보도 쟁쟁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물망에 올랐지만 자신의 절친 토비에게 스파이더맨을 추천하였고 그렇게 결국 토비가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빌런 그린 고블린에 관해서도 잠깐 얘기하자면 니콜라스 케이지, 존 말코비치, 멜 깁슨, 로버트 드니로 등이 제안을 받기도 했지만 최종적으로 윌렘 데포가 맡아 캐릭터를 완성시켰습니다. 스파이더맨 2 촬영 전에는 댄서를 맡을 피터 파커를 맡은 토비 맥과이어가 허리 부상을 입자 새롭게 스파이더맨을 연기할 후보로 제이크 질레난이 거론되었는데요. 토비의 부상은 다행히 빠르게 회복되었고 제이크 질레난은 이로부터 약 15년의 시간이 지나 스파이더맨 파프로홈에서 빌런 미스테리오로 출연하게 돼 잠시 끊어진 스파이더맨과의 인연이 다시 이어지게 됐습니다. 샘스파는 트릴로지에서 끝이 아니라 스파이더맨 4가 제작될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3편에서부터 소니 픽처스의 간섭이 극에 달하기 시작하면서 샘 레이미 감독이 결국 감독직을 내려놓음으로 시리즈가 어영부영 끝나게 되었습니다. 소니의 러버, 베놈을 꼭 3편에 넣어달라는 등 스토리에 대한 요구로 인해 스파이더맨 3는 앞서 1, 2편에 비해 정리되지 않은 스토리로 혹평을 받았는데요. 이에 소니 측에서는 영화의 실패 요인을 샘 레이미 감독이 신비오트 장면을 성의 없이 찍었다는 식의 엄프를 보이기도 했죠. 그리고 나중에 진행된 인터뷰에서 샘 레이미 감독은 오히려 자신이 부족했음을 인정하면서 대인배의 면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불화설로 끝난 스파이더맨 시리즈, 우리의 댄서 토비는 어떻게 됐을까요? 토비는 스파이더맨 3 출연 당시 항상 의사가 있어야 된다, 엄청난 출연료 요구, 카메라 앞에서 걷는 걸음을 제한해야 한다 등의 요구를 해 빈축을 샀는데요. 이후 도박 등 좋지 못한 이슈에 오르내리며 작품 출연이 어려워지기도 했습니다. 매체에서는 그의 영한 얼굴이 성숙한 캐릭터의 연기에 몰입이 안 돼서 할리우드 측에서 부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죠. 아무튼 제작자로 지내고 있는 그가 이번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에서 춤을, 샘스파의 액션을 보여줄 것인지 조금만 더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다음은 어스파라고 불리는 마크 웹 감독의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입니다.
샘 레이미 감독의 스파이더맨과 이어지는 게 아닌 리부트로 새롭게 출발한 시리즈로 2012년 6월에 1편, 2014년 4월에 2편이 개봉했습니다. 시리즈의 보다 짙어진 로맨스의 기운 때문에 마크웨 감독이 연출한 500일의 썸머를 따서 나온 500일의 스파이더맨이라는 평을 듣기도 했는데요. 스토리의 흐름 면에서도 아쉬운 평을 받았지만 앤드류 가필드의 길쭉한 액션과 날렵함이 어스파의 시그니처를 살리면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기도 했습니다. 샘 스파에 비해 스파이더맨의 깐족깐족대는 재치와 가벼운 매력을 잘 살려내기도 했죠. 특히 샘 스파에서 볼 수 없었던 웹슈터 설정을 가져와 기존 코믹스의 설정을 따르면서 거미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빌런 리자드를 잡으려 거미줄을 치는 등 특징적인 액션이 큰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로맨스 쪽으로도 넘어가 볼까요?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에 메리 제인 왓슨으로 출연할 예정이었던 쉐일린 우들리, 다이버전트 안녕 헤이즐에 출연해 국내에서도 이름을 알렸던 배우죠. 그웬 스테이시를 연기한 엠마 스톤과 함께 피터 파커의 집 앞에서 있는 장면이 유출되기도 했는데요. 마크웨 감독은 피터 파커와 그의 첫사랑 그웬 스테이시 그리고 메리 제인 간의 삼각관계를 다루려고 했지만 촬영 도중 피터 파커와 그웬 스테이시의 관계를 더 비추겠다면서 쉐일린 우들리의 촬영본을 모두 편집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후속작에도 쉐일린 우들리는 메리 제인으로 출연하겠다는 의사를 전했으나 마블이 소니로부터 영화 제작을 넘겨받으면서 결국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이게 웬 씁쓸한 일. 어쨌건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시리즈는 부진한 흥행이라는 이유로 제작 추진 중이었던 3편과 4편의 개봉이 무산되었는데요. 해킹 사태까지 맞물리며 결국 마블에게 영화 제작을 넘기면서 새로운 스파이더맨 시리즈가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앤드류 가필드는 넷플릭스 신작 틱틱붐 개봉으로 바쁜 근황을 보내고 있는데요. 버라이어티와의 인터뷰를 포함해 여러 매체에서 정말 끊임없이 자신의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 출연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아니 넌 무조건 나올 거야 이미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이번 그의 출연이 정말 이루어질지 그 여부를 조금만 더 기다려봐야겠습니다. 홈스파로 불리는 가장 최신 스파이더맨 시리즈를 만나보겠습니다. 2017년 7월에 개봉한 1편 홈커밍은 725만 관객을 동원, 2019년 7월에 개봉한 2편 파프로 홈은 802만의 관객을 동원하며 국내에서도 아주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파프로 홈은 월드 박스 오피스 11억 달러의 수입을 넘기면서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후 뜨거운 인기를 이어나갔죠. 그런데 참 포스터가 안 예쁘네. 이번 IMAX 포스터도 어쨌건 새로운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피터 파커를 맡은 이 남자 톰 홀랜드. 그는 20살의 나이로 가장 어린 스파이더맨 배우가 되었습니다. 재밌는 건 영화 속 피터 파커의 나이도 15세로 출발해 다른 시리즈와 달리 더욱더 하이틴 장르의 매력을 발산했다는 점이죠. 멘토 아이언맨과의 만남, 아니 토론을 펼치기도 하며 스파이더맨 특유의 제잘제잘을 퍼붓기도 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톰 스파는 앞서 샘 스파와 어스파와 달리 직접 슈트를 만들지 않고 아이언맨의 도움을 받는 설정이 나오기도 하죠. 그리고 나이가 어리다는 그 점에서 나오는 하이틴 장르의 재미와 다소 사고뭉치 같은 미성숙한 모습의 친절한 이웃을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다른 스파이더맨 시리즈와 달리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특성이 영화 곳곳에 보이기도 했습니다. 액션 면에서는 호평을 받기도 했지만 하이틴 로맨스 전개 그리고 지나친 아이언맨과의 연계와 여전히 미성숙한 스파이더맨의 캐릭터 성격은 왠지 아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 재미있는 장치들도 만나볼게요. 파프로홈에서 나오는 피터 파커의 생일 8월 10일 스파이더맨이 처음 나온 원작 코믹스 어메이징 판타지 15호의 발간일인 1962년 8월 10일과 동일한 날짜로 설정해 실제 탄생일을 암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치 만점 우리의 친구 네드도 베티와 연애를 시작했다가 헤어졌는데요. 원작 코믹스에서 네드와 베티는 결혼을 하는 걸로 나오는데 둘의 관계 발전이 어떻게 될지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파프로홈에서 피터 파커는 아이언맨을 그리워하고 있는데요. 그의 슈트 제작 장면에서 흐르는 AC/DC의 음악 Back in Black은 아이언맨 1편의 오프닝 시퀀스에 깔린 음악과 동일한 부분입니다. 피터는 저도 레드 제플린 음악 좋아해요 라고 말하죠.
이는 세대 차이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톰 스파에서는 스파이더맨 세계관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인 벤 삼촌의 죽음을 다루지 않았는데요. 존 와츠 감독이 한 인터뷰에 따르면 벤 삼촌의 역할은 토니 스타크가 했다, 혹은 벤 삼촌이 살아있을 가능성은 있다, 모든 게 가능하다는 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다 식의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즉 정해진 건 없다 그 얘기. 어벤져스 이스터 에그는 후반부에도 나오는데요. 베티가 갑옷, MJ가 망치를, 해피가 방패를 드는 장면이 나와 히어로들을 떠오르게 하는 재미를 주었습니다. 포스터와 제목 이야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스파이더맨 파프로 홈은 뉴욕을 벗어나 영국, 이탈리아, 체코, 스위스 등 다양한 곳을 이동하며 촬영했는데요. 이는 뉴욕에 다정한 이유 스파이더맨이 전 세계적인 히어로로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실제 촬영 중 톰 홀랜드가 노란 점퍼를 입고 그대로 잠든 적이 있는데 이를 사진으로 찍어 제작한 것이 바로 이 포스터라고 하네요. 이번 시리즈 포스터는 이렇게 안 하냐?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첫 10대 히어로 스파이더맨. 캐스팅 당시 마블은 기존 스파이더맨에 비해 조금 더 어린 10대 스파이더맨을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티스의 비밀 상담소의 에이사 버터필드와 더 임파서블로 막 얼굴을 알리고 있었던 톰 홀랜드가 최종 후보에 올랐는데 결국 톰 홀랜드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오디션에는 대세 배우 티모시 샬라메도 참여했었다고 하네요. 마블과 톰 홀랜드의 일화도 하나 있는데요. 톰 홀랜드가 농담으로 미국 고등학교에 몰래 들어가서 미국 학생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마블에게 말했는데 그로부터 6주 후 마블에서 3일 동안 브롱스 과학고를 다닌 게 위장 전학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당시에는 캡틴 아메리카 11호가 개봉하기 전이라 본인이 스파이더맨이라고 얘기해도 아무도 믿지 않았다고 하네요. 너 이 녀석 이때부터 떠들고 다녔냐? 아무튼 대부분의 액션씬을 본인이 직접 촬영하며 스파이더맨의 인기를 견인하고 있는 톰 홀랜드. 곧 개봉할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에서도 어떤 사고를 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Hello, Peter. 각자의 능력으로 다른 매력을 어필한 샘 스파, 어스파, 톰 스파. 과연 이들은 한 자리에 모일 수 있을까요? 그나저나 스파이더맨이 되면 연애할 수 있는 건가? 본격적으로 멀티버스의 개념이 마음껏 펼쳐지는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 옛날에 봤던 빌런들도 다시 출연을 예고했으니 다양한 볼거리와 재미를 기대해보면서 모두 예매 전쟁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그럼 즐감!